조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찬란한 문화와 빛나는 왕조의 역사가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그 번영의 뒤편에는 우리가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사람이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잔혹한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조선은 한 인간의 삶이, 가족의 운명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희망이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시대였을까요? 어쩌면 그 시절,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해볼 역사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잊혀진 과거의 한 조각을 들춰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시스템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무관심이 어떻게 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존재들의 아픔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듣고 그들의 뼈아픈 삶을 통해 진정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그림자를 통해 현재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조선 후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는 그 시대는 사실 백성들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기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균열이 가듯 사회 곳곳에 불안과 모순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불안정한 토양은 평범한 이들을 한없이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 그들을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위기의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백성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가뭄이 들면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강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갔습니다. 애써 지은 농사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곡식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굶주림은 백성들의 일상이 되었고 가족들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유랑민의 수는 나날이 늘어갔고 이들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채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이들에게 삶은 언제나 위태로운 줄타기였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의 가혹한 수탈, 즉 가렴주구는 백성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에 온갖 명목의 세금을 부과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난한 농민들에게 전가되었죠. 본래 내야 할 세금 외에도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당한 세금과 공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벼 한 톨, 곡식 한 줌마저 빼앗아가는 가혹한 수탈은 백성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고 결국 자신의 토지마저 팔아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처럼 백성들은 자연재해의 위협보다 더 큰 공포 속에서 신음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그들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근간이었던 신분제도의 모순은 이러한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죠. 노비는 대대로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양반과 상민 사이의 벽은 견고했습니다. 특히 하층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고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신분제는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능력 있는 이들의 발전을 가로막는 동시에 수많은 이들을 영원한 굴레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되었죠.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적 약자들을 손쉽게 인신매매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빚,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굴레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점차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백성들은 자연재해와 가혹한 수탈, 그리고 엄격한 신분제도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위태로운 삶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은 평범한 이들을 언제든 인신매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기의 씨앗들이 어떻게 발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조선 후기 백성들이 겪었던 삼중고, 즉 끝없이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엄격한 신분제도 속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삶을 살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굶주림과 빚의 굴레,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신분제는 평범한 이들을 언제든 인신매매의 표적으로 내몰 수 있는 극도로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갔던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위기의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잔혹한 방식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는지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마음 아픈 인신매매의 경로는 바로 끝없는 빚과 극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논밭이 바싹 말라붙고 걷잡을 수 없는 흉년이 닥쳐오면 농민 가족들은 텅 비어버린 쌀독과 메마른 들판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 탐관오리의 끝없는 수탈까지 겹쳐지면 가족의 삶을 지탱하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어린 자식의 손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낯선 이의 손에 넘겨야 하는 참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이는 어린 자녀를 팔아넘겨 남은 가족의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려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으슥한 장터에서 부모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고는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빚과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고 따뜻했던 가족의 울타리를 한순간에 허무는 가장 잔혹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납치 또한 인신매매의 주요하고도 충격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길목이나 북적이는 시장 한 구석에서 혹은 홀로 떨어진 외딴 집에서 아이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강제로 입이 막히고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배나 가마에 태워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한순간에 삶의 안락한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버리는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텅 빈 눈빛으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희망 없는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팔려가게 될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을 테죠. 여기에 조선시대 특유의 사회적 약자를 노린 인신매매 방식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게 재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첩으로 팔아넘기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기댈 곳이 부족했고 경제적으로도 극도로 취약했기에 이러한 인신매매의 손쉬운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때로는 가문의 명예나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혹은 갚을 길이 없는 빚을 갚기 위해 과부를 팔아넘기는 잔인하고도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힘없는 이들의 삶은 언제든 탐욕스러운 이들의 손에 의해 물건처럼 거래될 수 있는 참으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엄성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이득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야만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기근 시의 유기 및 판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비극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일 때 부모는 어린 자식을 차마 먹여 살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버리거나 심지어는 헐갑에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인신매매꾼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또 다른 비극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도 따뜻했던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의지조차 빼앗긴 채 누군가의 소유물로 전락하는 참혹한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텅 빈 눈빛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인신매매는 단순히 몇몇 악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반의 극심한 불안정성과 구조적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자 시스템적인 폭력이었죠. 빚과 가난, 무자비한 납치와 절망적인 유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잔혹한 착취의 손길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끌고 들어가 인간 존엄성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한 인간의 소중한 삶이,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뀌는 이러한 비극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을까요? 팔려간 이들이 겪어야 했던 잔혹한 삶은 또 얼마나 처참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선 후기 인신매매가 단순한 개인의 악행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과 불안정성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음을 깊이 살펴보았죠. 빚과 가난, 무자비한 납치와 절망적인 유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잔혹한 착취의 손길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끌고 들어가 인간 존엄성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한 인간의 소중한 삶이, 사랑하는 가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뒤바뀌는 이러한 비극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을까요? 팔려간 이들이 겪어야 했던 잔혹한 삶은 또 얼마나 처참했을지 이제 그들의 굴레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낯선 손에 이끌려 팔려간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참혹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비, 기생, 첩, 혹은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전락해야만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노비의 삶이었을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이름도 자유도 박탈당한 채 그저 주인의 재산 목록의 한 줄로 기록된 물건처럼 살아가야 했죠. 그들의 일상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고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가차없는 매질과 폭언이 뒤따랐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물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주인의 분노 속에서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웅크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었던 셈이죠. 어린 나이에 팔려와 기생이 된 소녀들의 삶 또한 비극적이었습니다. 웃음과 노래를 강요당하며 술상에 불려다니는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고운 한복과 화려한 장신구 뒤에 감춰진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유흥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이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팔아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어린 영혼들에게는 매일 밤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한편 돈벌이를 위해 광산으로 팔려간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삶은 또 어떠했을까요? 어둡고 습하며 비좁은 갱도 속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먼지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들의 몸은 시들어가고 영혼은 메말라갔죠.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깊은 곳에서 그들은 그저 광물을 캐내는 도구로 취급받았을 뿐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팔려간 이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잔혹한 시스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번 노비가 되면 그 자식들까지 대대로 노비 신분을 이어받는 경우가 허다했고 기생이나 첩의 신분 역시 굴레를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도, 가족을 만나러 갈 자유도, 심지어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듯 달아해진 옷처럼 너덜너덜해진 그들의 영혼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들의 텅 빈 눈빛은 마치 영혼 없는 인형과도 같았을 테지요.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운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법과 제도가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폭력이었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자유가 송두리째 빼앗긴 채 살아갔던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 그들의 삶은 역사 기록의 한 줄에조차 제대로 새겨지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잊혀갔습니다. 과연 이처럼 팔려간 이들의 비극적인 삶은 개인의 운명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니면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신매매가 조선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이를 막으려 했던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근절되기 어려웠는지 그 한계점을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인신매매가 과연 그저 몇몇 개인의 불행에 그쳤을지 아니면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겼을지 질문드렸었죠. 그 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팔려간 이들의 비극은 결코 한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이 거대한 그림자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며 곳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죠. 한순간에 생리별한 부모와 자식, 강제로 헤어진 부부의 그리움은 그저 개인의 슬픔을 넘어 사회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비극이었을 겁니다. 먼 훗날까지 가족을 찾아 헤매는 노인의 지친 뒷모습은 그 시절 인신매매가 남긴 쓰라린 유산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텅 비어 수산한 집터와 폐허가 된 마을은 가족 해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는지를 말해주는 비극적인 증거였고요. 더 나아가 인신매매는 견고해 보이던 조선의 신분 질서마저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반과 평민, 천민으로 나뉘던 엄격한 신분체계는 사람이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해졌죠. 강제로 노비가 되거나 본래 신분을 잃은 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들은 사회 곳곳에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분 이동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유린된 채 강요된 변화였기에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 간의 깊은 불신을 심화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화려한 한양의 번화가 이면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처럼 번영하는 문명 뒤편에 숨겨진 인간 착취의 역사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토대를 허물어뜨렸던 것이죠. 물론 국가가 이러한 비극을 그저 손 놓고 방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여러 법적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특히 순조 시기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강력한 매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낡은 기록물 속에서 희미하게 발견되는 인신매매 관련 문서들은 당시 지배층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 애썼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는 단순히 법조항 하나를 만든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는 쉽사리 근절되지 못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첫째, 끝없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흉년과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자식을 파는 것 외에는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병들고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이들, 혹은 전쟁이나 재해로 고향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들은 손쉬운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댈 어깨도 도움을 청할 손길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셋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신분제도의 모순과 천민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인식이 인신매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비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권력자나 부유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신매매를 조직적으로 부추기거나 암암리에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셈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와 부패한 관리들의 묵인 또한 인신매매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뿌리 뽑히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결국
인신매매는 단순히 몇몇 악인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즉 극심한 빈부격차, 불합리한 신분차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자 시스템적인 폭력이었던 거죠. 8년간 이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모두 잃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절망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역사 기록의 한 줄에 제대로 새겨지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사라져 갔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 비극은 당시 조선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죠. 우리가 방금 마주했던 인신매매는 결코 몇몇 탐욕스러운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품고 있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과 힘없는 약자들을 향한 무관심이 겹겹이 쌓여 끝내 터져버린 거대한 시스템적 폭력이었다는 것을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한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유한 이름과 삶의 터전,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모두 빼앗긴 채 그저 하나의 물건처럼 매매되고 소유되는 처참한 운명을 말이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지워진 채 영혼 없는 육신만이 남겨진 채 그들의 삶은 마치 희망 없는 절망이라는 거대한 늪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아 갔을 겁니다. 역사 기록의 여백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존재들, 그들의 처절한 비명과 뜨거운 눈물은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채 그림자처럼 잊혀갔지만 그 아픔만큼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잔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은 당시 조선 사회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죠. 겉으로는 번영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시대 이면에 인간의 존엄성이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되던 현실이 공존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역사의 찬란한 영광만을 기억하고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둡고 비극적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해도 정말 괜찮을까요?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 어둠 속에서 자행되었던 인신매매의 비극은 단순히 지난 시대의 아픈 기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의 가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책임감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이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들의 고통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인간 존엄성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소중한 교훈으로 길이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탐색하는 여정은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감춰진 또 다른 미스터리들을 함께 파헤쳐보며 잊혀진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